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예, 오늘 벌써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12월이고요. 12월이면 대선이 있는 달입니다. 벌써 2012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참 고생 많았고요. 이 5년을 통과하면서 어, 사실 2012년 12월 달을 많이 기다렸을 텐데요. 좀 우리 국민들에게 새 희망을 일궈내는 그런 12월 달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요 12월을 통과하면서 저희 채널 615의 방송 내용도 좀 더 이제 뭐 기쁘고 희망적인 내용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밖에는 지금 눈이 좀 떨어지다가 오후 들어서요. 지금 뭐 비가 몇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12월 달에 어떻게 뭐 날씨는 뭐 춥고 시리더라도 들려오는 소리, 우리 국민들이 일궈낸 그 성과는 정말 크고 따뜻한 그런 성과였으면 하는 바람을 11월 마지막 날 밤에 가져봅니다. 한반도 오늘로 가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동부가일문의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네요. 화면을 봤더니. 네, 저희 무슨 일이죠? 저희가 아니 단색 옷이 아, 또 검은색 옷으로밖에 없어갖고 그죠? 겨울에는 원래 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네, 검은색 그래서예요? 옷을. 자, 대선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와중에요. 갑자기 북의 그 로켓 발사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하긴 했었는데요. 오늘 요 부분을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선과 탄도 미사일, 이게 아무 연관 없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예. 이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예, 예, 일단 가장 이제 처음 알려진 게 26일 날 예, 그 미국의 민간 위성 사진 업체가 있습니다. 디지털 글로브라는 업체인데 여기서 북한의 이른바 이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하죠. 그 평안북도에 있는 동창리의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 이 그 발사 준비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긴 트레일러 차량 두 대가 조립동 옆에 주차돼 있었고 로켓의 두 번째와 맨 윗부분인 세 번째 단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미사일을 조립하기 위해서 부품들을 나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네. 연료 저장소로 보이는 건물 옆에 이제 연료통들이 이제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로켓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도를 보면은 그 표현이 되게 혼재돼 있어요. 장거리 음, 로켓이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뭐 그 장거리 미사일이다, 네. 뭐 예. 요런 거 근데 정리를 해주시죠. 하나의 의미로 쓰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4월 달에 인공위성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발사체는 보통 로켓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걸 이제 서구 사회나 뭐 이제 일본이나 우리 한국의 언론들 같은 경우는 북한이 마치 이제 미사일을 발사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혹은 장거리 미사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왔는데 사실 미사일과 인공위성 발사체, 로켓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의도적으로 좀 섞어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동창리 발사장은 인공위성 발사장입니다. 미사일 발사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원래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장은 그렇게 야외에 건설하지 않습니다. 지하에 건설하거나 아니면 아예 발사장이 고정돼 있지 않고 뭐 이동식으로 건설하거나 이렇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네. 전쟁 났을 때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그게 그렇게 개방돼 있고 공개돼 있고 위치도 다 알려져 있으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건 어, 분명히
다른 나라의 그 상황들을 봐도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를 지상에다가 아무런 방어 조치 없이 이렇게 hov한 벌판에 만드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미사일이라고 보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이 있다면 그건 아마 공개가 안 된 지역에 있을 것으로, 뭐 산악 지역에 터널을 뚫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만들지, 그렇게 허허벌판에 만들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위성 발사장이라고 볼 수 있고, 위성 발사장에서 발사하는 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거죠. 그래서 로켓, 인공위성 로켓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네. 되네요. 근데 뭐 이거를 용어를 지금 와서 정리하기가 참 뭐해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4월 달에도 거짓말했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4월 달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2010년에도 거짓말했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거짓말했다는 게 좀 탄로가 나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딱 생각 최근에 이제 나로 발사 때문에 아마 이 인공위성 발사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딱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동창리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북이 로켓을 발사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게요. 네. 일단 4월 달에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 4월 달에 왜 그 인공위성 발사를 실험을 했느냐? 그 북한이 올해를 강성 국가에 진입하는 해, 뭐 대문을 여는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내걸었는데, 국가적 목표를 내걸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공위성 발사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4월 달에도 실제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발사를 했다. 4월 또 15일에 맞춰서 북한이 이제 태양절로 기념하고 있는 그런 날에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실패를 했으면 포기하고 그냥 끝나는 게 결코 아니죠. 네. 당연히 올해 안에 뭔가 발사를 해서,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을 해서, 아, 드디어 우리가 어떤 강성 국가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어떤 이제 전시 효과도 큰 거고, 실제 인공위성 발사 자체가 갖는 과학기술적 효과도 이제 큰 거고, 그래서 올해 안에는 재차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발사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난 11월 15일 날에도 유엔 총회에서 북한 유엔 대사가 우리는 이 과학기술 위성을 계속해서 발사할 것이다 이런 이제 암시를 발언을 해서 실제 암시를 준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이제 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또 그 시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죠. 그래서 그 한국 대선 전에 또 하면 또 왈가왈부 말들이 막 있을 거란 말이죠. 한국 안에서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또 총선 즈음이라고 하필이면 총선 때 쏘고 아, 대선 때 또 쏘고. 총선 즈음이라고 또 뭐 총선이 있는데 더 미뤄라 마라 뭐 이러고서 한국에서 뭐 하여튼 정치적 그 입장마다마다 다 되게 다양하게 목소리들이 네. 나왔어요. 그렇죠. 이 북도 뭐 이걸 큰 하여튼 국가적 사업을 하고 있는 일이긴 할 텐데요. 어쨌든 한국에선 이게 좀 민감한 거라서요. 네, 예. 그렇죠.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좀 애매한데, 네. 4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명백히 북한은 이제 태양절에 맞춰서 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네. 않습니까? 남쪽에 총선이 있으니까 우리가 날짜를 옮기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제 나로우를 지금 어제 네. 발사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는데, 나로우 발사를 할 때 날짜를 계산할 때 네. 북쪽의 정치 일정은 피해서 쏘자 뭐 이렇게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아무런 그 고려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북쪽에서도 인공위성을 쏘는데 남쪽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가지고 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네. 놓고 볼 때 왜 하필이면 또 대선 때냐 이렇게 네. 이제 의문을 가져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 올해 안에 쏴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목적 의식은 있는 거고, 네. 그런데 로켓 인공위성 발사가 그리 단순한 문제 아니거든요.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 준비해서 뚝딱뚝딱 쏘는 게 아니고, 일단 4월 달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 이제 이 분석된 결과에 기초해서 새로 수정을 해야겠죠. 로켓에 뭐 부품이 잘못됐다 그러면 부품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로켓 발사 준비하는데 부품을 조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연료를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이제 준비하는데 뭐 4월 달에 실패했으니까 5월 달에 다시 쏘고, 5월 달 실패하면 6월 달 다시 쏘고 이런 식은 안 되는 거고, 몇 개월에 걸쳐서 쭉 준비가 들어간 다음에 이제 발사하지 않는가. 우리 나로도 보면은 그 나로 발사가 올해 초에 시도를 했다가 한번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 뭡니까, 고무에서
네. 질소가 새는 바람에 이제 정지를 취소를 했고 이번에 다시 이제 발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예. 준비하는 것 자체가 몇 달씩 걸리는 문제라서 아마 북에서는 최대한 올해 안에 하기 위해서 서둘러 준비를 했는데 이제야 이제 준비가 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인공위성 발사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나로 아, 네. 어제 뉴스만 봐도 좀 이제 남쪽에 남북을 다 막론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뭐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게 있던가요? 미국은 네, 아직까지는 상당히 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공식 네, 입장을 밝히지 않고요. 지금은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언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온 건 보도밖에 나온 게 없다.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이게 인공위성 발사 준비다, 혹은 뭐 미사일 발사 준비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언급은 아직까지는 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런 얘기는 한 거 했지 않습니까? 어디죠?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네. 예, 나온 게 있죠. 뭐 자신들의 핵무기를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할 것이다. 음. 려고 할 것이다. 이런 예, 이런 거를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게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네, 정권이 대선을 이제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오바마 2기로 들어갔는데 2기가 이제 2기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아마 정신이 없지 않을까. 네, 지금 여기에 네,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2기 때는 대북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뭘 논의를 해서 결정하고 이럴 정신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네. 유보적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느라 예, 이렇게 그런 보여집니다. 식의 언급이 있었죠. 이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의 발전 이거를 걷고 있다. 미사일과 관련해서랑 예, 네. 걷고 있는데 이란보다 북이 한 단계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판단된다. 그리고 핵무기를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의 언급을 한 건데요. 그 언급에서도 핵 보유국이다. 그리고 상당한 무슨 탄도미사일 기술이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인식 있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타낸 것 같고요. 유엔에서는 우려를 표명을 했다고요. 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9일 날 이제 열렸는데 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징후가 포착된 데 대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모든 이사국이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 의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무슨 의장 뭐 성명이나 결의가 채택된 건 아니고요. 그냥 네, 의장이 그냥 이런 논의를 했다. 이런 네, 입장 정도를 밝힌 그런 셈이고 유엔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 흥미로운 게 이제 주변국 중에 이제 중요한 중국의 입장이 네, 좀 재밌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한국 측의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중국 쪽을 만나서 아마 북한이 왜 미사일 또 쏘려고 하느냐 뭐 이런 걸 논의하려고 간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서 중국이 얘기했다는 게 이제 세 가지 입장을 드러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권리라는 점 이렇게 얘기를 네, 했고 권리 행사는 국제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그러니까 인공위성 발사는 북한도 그런 권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고 권리 행사는 국제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건 그 인공위성 발사할 때 여러 가지 신고를 하거든요. 뭐 이제 국제 무슨 회사 뭐 기구도 항해, 있고 뭐 우주 기구도 있고 뭐 이런 데다 이제 신고를 잘 하고 그런 기준을 잘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이 얘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북한이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해석도 할 수 있지만 거꾸로 북한이 인공위성 쏘는데 그걸 문제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중립적인 입장, 애매한 입장이라고 이제 남쪽 언론들은 보도하는데 사실은 북쪽 입장에 좀 더 가까운 입장을 보인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모든 나라의 권리이다라고 한 부분을 또 이제 뭐 신문에 따라서는 그걸 또 크게 보도한 신문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 한국도 나로를 발사하려다가 일단은
실패했다기보다는 어제 발사하는 걸 포기한 거죠? 예, 예,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 어제 발사를 포기했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연내에는 발사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사를 한번 이제 포기를 하고 나면 그 연료통 안에 연료를 이제 산화제와 연료를 집어넣는데 이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럼 연료통이 부식을 해버려서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못 쏘면 그걸 다시 빼야 되거든요. 빼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걸 다시 주입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연내에 쏘기는 힘들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이유는 그 2단 로켓의 그 TVC라고 추력 방향 제어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이상 신호가 잡혀가지고 발사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알려진 대로 1단 로켓은 러시아에서 만든 거고 네, 2단 로켓은 한국에서 제작한 건데 예, 2단 로켓에 있는 추력 방향 제어기 그러니까 로켓이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서 엔진의 방향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는데 네, 그걸 제어하는 장치가 이제 정확하게 고장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이상 신호가 잡혀서 음,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포기를 네, 했다. 뭐 이렇게 나와서 일단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좀 안도를 어, 했겠죠. 우리 책임 아, 아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됐으니까 뭐 네네,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아유, 이거 흩어져 갖고 이렇게 막 남의 나라 손 빌리고 이럴 게 아니라 남과 북이 함께 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동창리든 나로 어디였죠? 나로 고흥, 예, 네, 나로 고흥, 센터. 예, 이쪽이든 한 군데서 집중해 갖고 하면 될 네. 텐데. 그 뉴스 보니까 이제 그걸 다시 내려가지고 해체 작업을 하는데 네, 전부 외국인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아,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죠. 아, 거기에 한국인은 접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 참 이게 러시아 로켓을 사다가 러시아 기술자들이 조립을 해가지고 음, 러시아 손으로 쏘는 그런 이제 모양새라서 참 이제 안타깝고 이게 한국의 과학 기술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지금 되고 있을지 참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아, 참 안타깝네요. 자, 이거 근데 나로랑 북의 로켓 발사 움직임을 막 연관시키는 논리들도 있고요. 네, 근데 네, 뭐 사실 이게 연관시키기 약간 억지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나로가 대선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 그런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야당 쪽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자꾸 그러니까 음, 이 선거에 맞춰서 어떤 전시 행정을 한 거 아니냐 아 근데 그런 그게 또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역효과도 만약에 그런 의도로 했으면 실패한 건데, 그죠? 그렇죠. 성공을 했으면 이제 효과가 좋은데 실패하면 예, 왜 서둘러 가지고 그렇게 됐느냐 이런 이제 욕을 먹기 딱 좋은 거죠. 네. 자, 북의 그 인민무력부장,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번에 그렇습니다. 교체가 됐습니다. 이것과 무슨 이거 로켓 발사랑 뭐 연관이 있나요? 저는 큰 관계는 없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네, 이 과, 인민무력부장이면 이제 국방장관 격인데 네, 거기 이제 군대를 총괄하는 데고 네, 네, 여기는 그 물론 군이 이제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제 민간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그런 네, 차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뭐 로켓 발사를 위해서 국방부 장관을 바꾼다 뭐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네, 같고 최근에 이제 북한의 이제 군 이제 지휘부들의 이제 교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이 질서 정비 뭐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닌가. 그 김격식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총참모 본부장이었다가 그 나중에 사군단장으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인민무력부장으로 이렇게 와서 북한 내에서는 이제 군부 중에서는 군사 쪽에서는 상당한 이제 최고 지위를 계속 갖고 있던 그런 이제 유명한 남쪽에도 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북이 로켓을 발사를 한다면요. 네. 이것 때문에 한반도 정세 자체에 뭐 큰 영향을 미친다거나 막 돌변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참 재밌는 게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게 물론 이제 북한 자체로는 뭐 이제 경제 건설이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꼭 한반도 정세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기에 꼭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2008년도에 인공위성 발사할 때도 오바마 그 정권으로 딱 바뀌고 미국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발사를 해서 사실상 이게 오바마의 대북 정책을
이 검증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번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 2기로 대선 끝나고 2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걸 이제 발사를 하는 게 마치 오바마 행정부의 2기 행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을 검증하는 그런 계기로 사용될 수 있겠다. 근데 지금까지는 뭐 미국의 입장은 아마 실제로 발사가 공식화되면 대충 보이는 입장은 아마 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특별히 대북 정책에서 변화될 그런 움직임도 없었고 변화될 이유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뭐 도발로 간주를 하고 유엔 안보리에 또 가져가서 뭐 유엔 뭐 결의 위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규탄을 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북한의 어떤 압박 이 전술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이제 이 한반도에 특히 이제 북미 관계가 경직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갈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하여튼 그렇겠죠? 네. 발사하면 당장에는 이걸 갖고 이제 유엔 국제 무대로 끌고 가서 이제 거기서 뭐 결의안을 채택한다 안 되면 의장 성명이라도 하고 뭐 안 되면 주어 목적어 이런 거 다 빼고 뭐 규탄한다 이런 거라도 네. 발표하게 하고 했던 것이 예전에 이제 반응이었잖아요. 네. 예. 근데 결국엔 그 다음에는 뭐 그 다음까지는 우리가 지금 예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대체로 보면 예. 이제 뭐 제재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추가 제재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죠. 너무 썼죠, 네. 카드를. 그래서 예. 실제로 이제 그 이전에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뭐 결의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추가로 어떤 북에 압박이 된 건 별로 없고 그 제재 이행국들조차 사실은 뭘 어떻게 더 제재하라는 거냐 뭐 이런 이제 보고서를 원래 이제 올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뭘 제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리게 돼 있는데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이. 그래서 별 효과는 네. 없는 또 빈 이제 문서를 날리는 그런 꼴이 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힘과 힘의 싸움인 거잖아요. 이게 네. 외교전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힘과 힘의 싸움인 거고 미국에서도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게 북한이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체를 곧 확보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계속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사실상 이게 이제 로켓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했다는 걸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군사적인 압박을,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군사적 압박을 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이 있죠. 압박을 많이 받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도 이스라엘과 미국 그 의지대로는 아, 예.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발이 거센 반발 속에서 팔레스타인이 참강국으로 되는 걸 보면서 네.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예. 이제 좀 팔레스타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네. 정부를 이제 제소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네네. 뭐 전쟁 범죄 뭐 이런 걸로 네네. 상당히 이제 그렇습니다. 재밌는 상황이 됐죠. 그래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극렬 반발하는 속에서 그런 것들이 되는 걸 보니까 뭐 앞으로도 하여튼 미국의 입김이라는 것이 점점 더 좀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